예, 시조 16번부터 20번까지 공부해 봅시다. 자, 시조 16번.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승이죠. 자, 황희가 썼습니다. 대초볼 붉은 고래. 이번 시간부터는 시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 어휘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휘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게요. 자, 일단, 대초볼. 대초는 대추입니다. 대추. 대추의 볼. 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의인화입니다. 대추의 볼. 뜨르며, 자, 여기 어두장분이 있는데, 자, 뒤에를 된소리로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쌍디귿. 뜨르며, 떨어지며. 벼벤 그르해, 별을 벤 그루터기에.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거죠. 계절은 이제 가을입니다. 벼벤 그르해. 날이 난고 했으니까 고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거는 의문형이죠. 내려와 기어다니는가. 자, 원래 날이다가 뭐 흘러내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시 전체에서 이제 내려와 기어다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술 릭자, 술 익자, 술이 있고, 여기서 닉자라고 했는데 여기 니은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성에 니은이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술 익고. 자, 오늘 익힐 어입니다. 자, 그러면 시 해석을 갈게요. 대추의 볼이 붉게 익은 골. 골은 뭐였죠? 골은 골짜기죠. 대추의 볼이 붉게 익은 골짜기에. 시각적 이미지 느껴지죠? 대추의 볼이 붉게 익은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뜨르면은 떨어지며. 밤은 어찌 떨어지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청각적 심상 사용되었습니다. 벼벤 그르에. 별을 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이 내려와서 기어다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요 개가 바닷가에만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민물개도 있습니다. 자, 논에 지금 논바닥에 개가 기어다니고 있대요. 술 익자, 채장사 돌아가니. 자, 여기에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자, 채를 파는 장사가 마을에 채를 팔고 돌아갔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그 채를 샀겠죠. 그럼 채를 사서 뭐 할 거냐? 술을 걸러 마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채를 샀고 이젠 그 아니 먹고는 이제 술이죠. 술을 아니 먹고 어이리 술을 마시겠다는 거죠. 자, 이 시는 가을 농촌의 어떤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리고 흥취가 느껴지는 그런 시라고 보면 됩니다. 대추볼 붉은 고래 16번이었죠. 자, 17 김종서입니다. 이번에는 김종서 장군이 쓴 시예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자, 마찬가지 어휘를 먼저 익히겠습니다. 삭풍, 북풍이에요. 북풍, 겨울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겨울바람, 삭풍. 참고로 동풍은 뭐였죠? 동풍은 봄바람이었죠. 동풍은 봄바람, 삭풍은 겨울바람. 나무 끝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무 끝에. 만리 변성, 만리나 떨어진 변두리성. 자, 만리나 떨어진 변두리성. 그러니까 이제 국경 지역이 되겠죠. 나라를 지키는 국경 지역, 만리 변성. 일장검은 큰 칼. 보통 일장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장군이 쓴 시, 뭐 어떤 장부의 기계가 느껴지는 시, 거기에서 일장검, 이 칼이 나오죠. 칼, 긴 칼. 긴 파람. 파람은 휘파람입니다. 휘파람. 그래서 휘파람 길게 불며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크게 소리 지르니, 소리 크게 지르니. 거칠 것이. 자, 여기에는 국외음화가 안 됐으니까 국외음화 시키면 되죠. 거칠 것이. 요거는 이어적기. 거칠 것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어휘가 쓰인 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삭풍은 겨울에 매서운 찬바람은 나무 끝에서 불고. 명월은 밝은 달입니다. 달. 명월은 눈 속에서 찬데, 차가운데. 만리변성, 만리나 떨어진 변두리성에. 일장검, 큰 칼을 짚고 서서. 긴 파람, 휘파람 길게 불고. 큰 소리에 거칠 것이, 나를 가로막을 것이, 거칠 것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장부의 어떤 기계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였죠. 17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삭풍 나무 끝에 만리변성 일장검 긴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자, 18번은 역시 김종서 장군의 시가 이어집니다. 장백산에 길을 꽂고. 자, 어휘 먼저 볼게요.
장백산은 백두산.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이죠. 백두산.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장백산이에요. 장백산. 장백산. 말을 씻기니. 석은 저 선비야. 썩은 저 선비들아. 사나히냐. 의문형이죠. 산의 대장부가 아니더냐. 인각화상. 기린각에 화상이 걸리는 것. 이 기린각에 화상은 이제 얼굴인데, 얼굴 뭐 초상화 같은 거 요런 게 걸리는 거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기린각에 화상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인각화상은 기린각에 화상이 걸리는 것. 자, 시를 볼까요? 장백산에 백두산에 깃발이죠. 깃발을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더냐. 자, 여기서 여기서 아니가 부정부사인데 현대 국어에는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두루두루 쓰이잖아요. 근데 고전에서는 주로 짧은 부정문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정부사 아니가 먼저 나오죠. 우리 아니 사나이냐, 우리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더냐. 현대어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죠. 어떻다 인각화상을 누가 먼저 하리요. 자, 우리 인각화상을 누가 먼저 하는지 한번 내기해보자. 인각화상은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나중에 기린각에 자기의 얼굴을 남기는 거. 뭐 그런 게 인각화상이죠. 장백상에 길을 꽂고 이것도 장부의 기계. 요게 느껴집니다.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왕방연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작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왕방연이요. 자, 이게 금부도사였어요. 자, 금부도사인데 단종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자기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왕방연이 그 유배지까지 단종을 호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시조를 남겼다고 해요. 어휘를 먼저 볼게요. 여희압고, 여희다가 이별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희압고는 이별하고. 앉아시니, 앉았더니. 내 안, 안이라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 내 안 같아요. 울며. 만약에 요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강세 전미사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곰. 울어 하면 울며를 강조하는 게 되죠. 울어. 밤길 예놓다.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내다가 가다. 뭐 여기서는 뭐 물이 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물이 흘러간다. 뭐 그런 게 되겠죠.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내놓다. 자, 시 해석을 갑니다. 천만리나 떨어진 천만리 머나먼 길에, 여기서 천만리 머나먼 길이 의미하는 거는 단종의 어떤 그 유배지가 되겠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 고운님이 단종이에요. 단종. 고운님과 여희압고 이별하고, 고운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아있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요. 저 흐르는 물이 내 마음하고 똑같대요. 그럼 이 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였죠. 이 물.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요.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단종과의 어떤 그런 이별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마지막 유응부 간밤에 불던 바람에. 자, 이것도 작가에 대한 정보가 조금은 필요해요. 자, 유응부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이 누구냐? 수양대군에 반대하고 끝까지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기를 지켰던 신하들, 그런 6명의 신하를 이제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사육신 중에 유일한 무신이기도 하고요. 자, 유응부입니다. 어휘를 먼저 갑니다. 눈서리 치단 말가. 눈서리, 눈과 서리, 눈서리를 몰아치게 했단 말인가. 자, 이때 치단 말가 할 때 가로 끝났잖아요. 요거 무조건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서리를 몰아치게 했단 말인가. 낙낙장송, 그래서 낙낙인데 낙낙이 떨어질 낙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큰 나무, 소나무, 낙낙장송이죠. 정정하게 큰 소나무. 가노메라. 자,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는 알아두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노메라는 뭐뭐 하는구나. 감탄형 종결어입니다.
노매라 뭐뭐 하는구나. 그래서 가노매라는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가노매라. 못다 핀 곳. 예, 이거는 못다 피지 못한 꽃. 예, 꽃은 꽃이에요. 꽃. 못다 핀 꽃, 피지 못한 꽃. 닐러. 자,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죠? 예, 그래서 닐러 니은이 왔어요. 일러 말해서 그걸 말해서 무슨 하리요 무엇 하겠느냐. 닐러 무슨 하리요. 자, 요 어휘가 쓰인 시를 한번 볼까요? 간밤에 불던 바람.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쳤단 말인가. 자, 요거는 역사적인 사건 계유정난, 그 계유정난을 뜻해요. 계유정난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따르던 무리들을 숙청한 사건, 뭐 그게 계유년에 일어나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합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 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그 큰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낙낙장송이 의미하는 거는 단종을 보필하던 원로 대신들, 예,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김종서 장군이라든가 이런 원로 대신들이 수양대군에 의해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다 쓰러졌죠. 기울어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 아직 피지 못한 꽃, 젊은 선비들, 그거 말해서 무엇하리요. 여기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사육신시입니다. 유흥부. 자, 오늘 16번부터 20번까지 공부했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